반갑습니다. 불교 철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먼저 전현수 박사님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보니까 자살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적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들고 그런 마음 어떻게 잘 이기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네. 정말 특정한 사람한테만 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자살 심리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살다가 힘이 들면 누구나 죽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합니다. 하죠. 예, 저도 지금은 이제 불교를 완전히 공부하고부터는 그 생각은 싹 없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죽는 날까지 사나 했는데 이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그 현대 이런 정신 분석을 창시한 프로이드가 그랬어요. 사람에겐 두 가지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살고자 하는 본능, 성적인 본능,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생물 진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원래 어떤 무기물로 있다가 유기물이 되고 단세포에서 다세포되고 이래 몸집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계속 이래 그 결합을 해서 이 상태에 온 거죠. 그걸 좀 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제 프로이드는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힘들면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몸은 살고 싶어 해요. 우리 몸 세포가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죽고 싶다는 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에 불과해요. 우리 몸은 절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굉장히 살고 싶어 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잘못하면 후회해요. 사실 보면 살기 해롭대서 이래 농약 마시고 이래 병원에 실려가거든요. 실려가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할 때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쳐요. 그게 사실 우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또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 그걸 잘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넘기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나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 명 자살로 죽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예. 통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가 있고 통계청 통계가 있는데 경찰청 통계가 더 정확하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1년에 죽는 숫자가 14,579명이에요.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그래요. 그걸 하루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죽어요. 40명.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통계를 포함해서 이래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략 한 10년 전부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OECD 선진국들 모임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첨단 톱을 달리고 있어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우리가 40명이 자살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자살에 이제 성공한 사람이 40명이에요. 자살을 기도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뭐 죽지 못했든지 어쨌든 그 자살 기도자의 비율을 아주 좁게 보면 10배를 봐요. 10배. 그러니까 10명 정도 자살 기도했다가 한 명이 성공하는 거죠. 그건 가장 좁게 보는 거예요. 좀 넓게 보면 한 30배 정도 봐요. 그러면 좁게 보더라도 한 400명이 자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좀 넓게 보면 한 1000명 이상이. 그럼 그 가족이 있겠죠. 가족은 뭐 한 4명이 될 거고, 직계 가족은. 친척까지 치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좀 혼비백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살 문제는 이제 남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래 뭐 이웃이나 이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있죠.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하고. 참 보면 저 사람 저 다르게 생각하면 될 텐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자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웃의 문제고 좀 심하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 우리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 강의를 잘 들으시고 자살에 대해서 혹시 이제 그런 걸 내비치는 사람 또 그런 마음이 약간 있는 사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듣고 잘 이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아, 그렇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충분히 내 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그렇죠. 당할 수가 이제 있겠구나. 남의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자살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도급 인사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전직 대통령도 하죠. 사랑을 듬뿍 받는 유명 스타도 하죠. 뭐 각계각층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친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건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에 있나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매일 보지 않습니까? 매일 볼 때 항상 관심사는 이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의도가 있나 없나 그걸 항상 체크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실에서 이래 물어보다 보면 스스로 이야기해요. 대부분 다 죽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 안 하는 사람한테는 물어도 보아요. 물어도 보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나, 어떻게 생각해봤나, 과거에 시도했나 안 했나 그걸 우리는 자세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이래 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경험 못한 걸 많이 했죠. 자살에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 자살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 뭐 괴로우니까 죽으려고 하겠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상태에서 자살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래 들어보면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어떤 지금 기억나는 30대 여자 환자는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선생님, 뭐 괴로워서 죽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괴로워서 죽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이제 자살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 결론에 도달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우는 그랬대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길 바란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 하고 자살하려고 한 거죠. 예.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살 일의 문턱까지 가거나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빠져 있어요.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을 이래 얘기해요. 나도 정신과 환자고 살아면서 힘든 게 많은데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래요. 그때 자살을 골똘히 생각할 때 상태는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래요.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이 죽을 것만 생각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 딴 생각은 들지는 않대요. 그러다가 이래 탁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어떤 변화가 오면은 살 수 있대요. 변화란 건 뭐냐면 그때 되면 이제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때 뭐 수면제를 이제 의사가 처방한 수면제를 먹고 푹 잔다든지 또는 누구랑 이야기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느끼는 몸과 마음의 엄청난 고통도 정신과 약으로 좀 이렇게 덜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좀 나아진다든지 하여튼 어쨌든 변화가 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 없이 그 사람이 쭉 가게 되면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이제 대부분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호전된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절망의 연속에서 더 괴로워질 거다. 그런 그 생각 속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면 더 살수록 괴로우니까 여기서 어떻게 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이제 이래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좀 정신병적인 상태예요. 정신분열증 환자들 이래 보면 귀에서 소리가 막 들려요. 죽어라. 또는 너가 죽는 것이 너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한창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나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은 가족은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그냥 현실로 느껴져요.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순간에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 몸 던져서 내 가족이라도 살리자. 어차피 난 죽는 거니까. 이래서 이제 죽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래 보면은 하여튼 막 이래 누가 자기를 미행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그 뭐 연예인들도 죽었잖아요. 여러 명 죽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요. 도저히 자기로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시시각각 너무 괴롭고 괴로운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들고 그 속에서 사람은 조금이라도 나은 걸 찾는 게 사람이에요. 죽는 게 덜 괴로우면 죽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죽는 게. 그때는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잡아주는 어떤 올바른 깨달음이나 믿음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운 거 피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래 하는. 근데 그게 대략적으로 이래 죽음을 앞둔 사람들, 자살로 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사람도 결국 자살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활동도 많이 했던 분인데 글이 보니까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그 상태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잡고 대화도 하고 건져야 돼요. 네. 또 오랜 기간 중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또 그런 마음을 드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암으로 이래 암 환자들 자살률이 보통 사람보다 한 2~3배 높습니다. 암 환자는 보면은 처음에는 희망을 좀 가지겠죠. 나도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암은 점점 퍼지고 몸은 나빠지고 돈은 자꾸 쓰고 가족들한테 돈만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네. 그때 우리 행복 전도사인가 그분 자살하신 분도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았겠지만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고 또 돈 손해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뭐가 없이는 우리가 그 사람 거기서 나오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전한 정말로 올바른 뭐가 없으면은 이거는 힘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그렇죠. 한쪽으로만 딱 쏠렸고 그 면만 딱 보는 거죠. 네. 예. 그럼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 꼭 죽어야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랄까요? 그런 결심을 갖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보면은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거나 확실히 좀 잘 모르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좀 일단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난 죽고 싶다 하면 저 사람은 정말로 죽을 사람은 아니야. 이래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좀 있죠.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중에 자기 목숨을 끊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도 처음 시작은 괴롭다, 힘들다, 죽고 싶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이래 해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 죽고 싶다 이래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확률이 거의 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자꾸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 할 때는 저 사람이 뭐 죽고 싶다는 말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자살까지 갈 수 있는 그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게 일단 하여튼 죽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 딱 경각심을 가지고 딱 지켜봐야 돼요. 누가 말하든 간에 죽고 싶다 이러는데 뭐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난 죽어도 되는 모양이다. 난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죽길 바랐나?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이따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죽고 싶다 또 자살 쪽으로 한 걸음 가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심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자살 시도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자살 기도했다.
하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시도하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도한 사람이 한 15%에서는 꼭 또 시도해요. 그러다가 한 5%는 자살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도했다면 다음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도했는지 또 그걸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또 그다음에 주위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자살을 시도할 때는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좀 호전됐는지 호전이 안 되면 또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이러면은 자살하고 싶어 시도했는데 부부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경제적인 건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위험성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는 위험성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살 기도를 한번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 마음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잘 관찰하고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자꾸 가지면 살릴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자살하는 사람은 죽으려는 마음이 확고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죽으면 힘들 텐데, 죽으면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갈등을 계속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누가 나를 잡아줘야지.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그 학생은 자기 집이 3층이래요. 3층 옥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러다가 몸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 허리 다쳐가지고, 뭐, 저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몸 세포마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위험 신호가 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여러분들 높은 빌딩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다시 오게 되죠. 손목 한번 그어보세요. 아파서 못 그어요. 근데 문제는 자살 쪽으로 자꾸 가면은 이런 통증에 대한 것도 달라져요. 정신과에서는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우울증이 되면 통증에 대한 지각도가 틀려져요. 보통 사람 아픈데 그래서 안 아파요. 또 역으로 또 만약 그와 비슷하게 높은 데 가면 막 무서워야 되는데 안 무서운 거예요. 이미 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대략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먼저 좀 알겠습니까? 네. 예. 대략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렇죠. 지켜봐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자살 전조 그런 증상, 현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뜻을 내비치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뭐 죽고 싶다는 그 말이 제일 전조 증상으로 제일 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앞에 1번보다는 좀 덜한데 평소에 종교에 관심을 전혀 안 가진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스님을 찾아가든지 또 성직자를 찾아가서 이래 상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엔 종교적인 관심이 없는데 심각하게 찾아가서 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지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이럴 때 또 조심해서 그 사람을 이래 타크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람한테 변화가 옵니다, 사실은.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뭐 음식을 잘 안 먹는다든지 얼굴이 좀 달라져요. 저 경험에는 이래 사람을 보면 보통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색이 끼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환자인데 이분이 저한테 한 번을 와서 상담을 했어요. 한 번, 그렇게 길게도 아니고 와서 했는데, 자기 부인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집안 재산도 날리고, 가출한 상태다고, 그러면서, 내가 도저히 아무리 말해도 되지 않고, 자기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흔히 이제 그런 사색이 있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러고 또,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제 이래 이야기는 하고 그 사람이 가고 한 몇 개월 후에 그 부인이 왔어요. 그 부인이 와서 이제 보통 오는 경우가 사망 진단서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와서 하는 말이 그분이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산에 가가지고
산속에서 그 했다면서.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뭐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때.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럴 때 돌이켜 이래 보면은 그분의 얼굴이 좀 평소 남다른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굴색이 확 바뀌잖아요. 그럼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은 얼굴색이 바뀌어요. 저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미가 좀 보이는 사람은 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요. 가족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거나 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주변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 사진을 뭐 다 찍는다든지 자기 물건 정리한다든지 자기가 평소에 되게 아끼던 건데 남을 준다든지 뭐 하여튼 평소에 안 하는 거 하면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잘 먹던 사람이 안 먹고 잘 자던 사람이 안 자고 또 하여튼 이 변화가 있는데 좀 심각하게 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박사님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또 전조 현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군가 옆에서 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지금 자살 위험성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심리가 달라요.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말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이제 대학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저한테는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쭉 다니다가 이 사람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러고 한 몇 달 후에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래 그 애는 요즘 안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죽였대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죽는 날, 자살하는 날 죽고 싶다 하니까 그래 넌 나가 죽는 게 좋겠다. 그러고 나가서는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좀 안타고 뭐 부모는 전혀 죽으라는 뜻으로 말한 건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그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으니까 추정하지만 그래 말하면 이제는 이제 엄마까지 내가 죽길 바라구나. 나는 이제 도저히 살 가치가 없고 너 왜 잉여인간으로 살아있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난 죽고 싶어 하니까 그래 너는 뭐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밥만 축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설사 그 사람이 그렇더라도 그래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심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걸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의미가 있구나.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관심을 못 가질 때는 좀 이래 관심 보일 만한 사람 연락해서 이래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 바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도와주게 하고 내가 시간 있을 때 또 가게 하고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돕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족한테 알려야 되고요. 우리는 사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말 안 해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을 하여금 내가 혼자가 아니다. 죽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죽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연락을 자주 해야 돼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전화래요. 그래서 전화하면 대부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자꾸 전화도 하고 또 내가 못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여튼 특별히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고요.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치료를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도저히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아 하면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119 불러가지고 입원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치료받게 하고 자게 하고 어쨌든 그 순간을 좀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보면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분이 그런데
이제 우린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 아닙니까? 환자하고 절대로 내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료 정신과 의사인데, 레이던트 때죠. 어떤 환자가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으니까, 절대로 당신 안 죽는다. 그러니까, 내기하자 이래 된 거예요. 내기를 한 거예요. 하고는 죽은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절대로. 설사 그런 확신이 들더라도,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죽고 싶다 하면은, 그 사람, 너 죽고 싶나, 뭐 어느 정도 죽고 싶은데 하고 말을 받아주면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아예 막 그걸 덮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예,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괴롭다 하면 어느 정도 괴롭나, 죽고 싶다 하면 어느 정도 죽고 싶나, 뭐 생각도 해봤나, 시도도 해봤나, 또 도움도 청해봤나, 자세히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풀려요, 사실은. 그러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 가진 사람이 있구나 하는 데서 이래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겁내지 말고,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든지, 너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든지, 하여튼 최대한 하고, 내일 때 내가 올 거니까, 내일까지는 죽지 말고 있으라든지. 진료실에서 보면 우리 정신과체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환자하고 이제 했는데 환자가 도저히 죽고 싶다. 난 오늘 밤에 상담 끝나면 죽는다 하니까 그러지 마라. 내일 상담 시간 올 때까지는 살아있어라. 내가 약속하자. 이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죽을라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왔대요. 그래서 그냥 썩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희망을 줘야 돼요. 그럴 때 평소에 쟤는 뭐 그 살만한 가치도 없으니까 그럴 때 은연중에 썩 노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치료자로서 하는 말인데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죽고 싶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고 싶은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에요, 사실은. 살다가 힘들거든요. 그럼 죽으면 끝나지.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뭔가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끝이지 하면 지금 상황이 오래 있는데 이거보다 점점 악화시켜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가진 건 다 날렸어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집은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으면 끝이지 하면은 그것도 투자해서 날리면 죽으면 되지 해가지고 점점 극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죽고 싶은 환자가 있다. 죽고 싶다. 또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은 당신이 죽으면 끝이지. 또 죽으면 뭐 이제 되지 않은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잘 이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황을 점점 악화시켜요. 악화시켜서 나중에 자기도 감당을 못 해요. 그래 되면 나중에는 정말 죽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뭐 추락하는 건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도 여기서 유지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그걸 꼭 우리 치료자로서는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도 죽으면 끝이지 하면 자꾸 극단적이 되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보통 왜 자살은 죄악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살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기 힘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힘들면 자고 싶잖아요. 죽는 것도 자는 거 아니에요, 어째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혹이 드는데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한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죽으면 자기의 소교의 목적을 달성해요. 괴로움이 끝나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 끝나겠습니까? 어떤 수준의 이런 사람은 죽으면 끝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라한. 불교에는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이에요. 성자가 쭉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경지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윤회를 끝낸 거예요. 살아있으면서도 윤회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앤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는 가래라 그러거든요. 뭘 우리가 이래 막 잡는, 소망하는 거. 다음 생도 사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정화한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이제 미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딱 죽고 다음 생을 어떤 상태, 다음 생에 어떤 생을 받는다는 세 가지가 결정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 생에 한 일 있죠. 이번 생에 우리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이번 생에 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이 쭉 연결되고 윤회한다면 요 생 이전에 생이 있었겠죠. 그 생에서 뭔가 했지만은 결과를 못 받은 게 있겠죠. 그 이전 생에 한 거. 세 번째가 죽을 때 상태예요. 자살하는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대부분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볼 때는 자살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상황보다 훨씬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죽을 수 있는, 꼭 죽고 싶으면 그 자객을 따고 따고 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래 보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뭐 비유를 하면은 불교에서는 생이 끝없이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죽으면은 6대의 열차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6대의 열차가. 어디 가는 열차겠습니까? 제일 처음이. 천상행 열차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라행 열차. 그 다음 인간행. 그 다음에 동물행. 아기행, 지옥행 열차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타고 싶다고 안 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아라한 빼고는 다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들이 종교가 다르면 그래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불교다 이러면 6대의 열차가 기다리고 있다. 자살하면 그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불교적으로 볼 때는 그 자살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6대의 열차를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 자살을 어떻게 보냐, 네.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자살을 어떻게 보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제 불교 초기 경전에 보면은 자살한 그 스님들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자살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어요. 이제 한 분은 뭐냐면은 고디카라는 비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해탈의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유지를 못하고 또 퇴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러난 거죠. 그리고 또 노력해서 또 그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고는 또 물러났어요. 6번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딱 그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다시 또 이래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자살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불교는 마라라에서 뭐 이래 마라라 해서 악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이제 부처님께 당신 제자가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 막으라. 하는 사이에 자살해요.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이 그 마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이렇게 바라지 않는다. 고디카는 이제 가래를 뿌리채 뽑아서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제자들하고 그 자살한 데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고디카가 열반에 들었다 이래서 인정해줘요. 그걸 뭐 막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또 경전 2개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 경전에는 보면은 둘 다 지금 굉장히 병이 심하게 왔어요. 병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이제 한 분은 부처님을 불러요. 부처님이 좀 오시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에 그때 이 사람이 막 이래 조금 용기를 못 얻고 번민해요. 번민하니까 부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자살 방조 아니에요, 제 보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해가지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자살해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로서는 좀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볼 때 지금 죽을 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경우에는 보면 그 사람도 이제 그분도 비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제자 두 분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래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 비구가 그래요. 나는 이제 허물이 없이 자결을 하려고 한다. 소위 말해 자살하려고 한다니까 그 같이 간 사리불이 물어봐요. 쭉 점검을 해요.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쭉 점검을 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뭔가 불안하니까 그 깨달은 걸 잘 유지해라 하는 말은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살해요. 자살하고 나니까 사리불이 부처님에 가서 이제 좀 미심쩍으니까 부처님 그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 약간 꾸짖으면서 아까 저 찬나거든요, 이름이. 찬나가 허물 없이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허물이 없다는 거는 이 가래를 다 없애고 윤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찬나는 그냥 열반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견해는 생은 계속 윤회해요. 윤회하는데 아직 죽을 만한 어떤 상태가 안 되면서 귀중한 시간 허비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요.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뭐 6대 열차 했죠. 밑에 세 열차가 좌석이 굉장히 많아요. 지옥행, 그 다음에 악의행, 동물행이 좌석이 무지하게 많아요. 위에는 좌석이 별로 없어요. 어째 보면 우리가 이래 살다가 죽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냐면은 이 눈이 먼 거북이가 있어요. 눈이 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이래 물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 바다에, 큰 바다에 널빤지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 널빤지에 이 중앙이 뿡 뚫혔어요. 거북이가 올라오면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목이. 그것이 계속 떠다니고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 눈이 멀었어요. 거기에 딱 끼일 확률이에요. 그 불가능이겠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렵게 얻은 어떤 인간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암이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 불교는 탐진치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있죠. 그 다음 화내는 거, 어리석음. 이걸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그거를 이래 닦는 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죽으면 아이고 죽으면 편하겠다, 죽으면 끝이지, 그건 곤란해요. 네. 네. 예. 근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왜, 예.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예. 생각이 자꾸 생각을 부른다고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다면 예.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 나름대로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서, 거기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로 생각돼요. 사람이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그쪽 세계가 전개돼요. 그쪽 세계가 전개돼서 그러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뛰내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계속 살고자 하는 신호를 보내요. 순간적으로 그 신호가 차단됐는데 그게 신호가 다시 또 회복되면은 벌써 이건 잘못됐다는 게 큰일 났다는데 이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죽으면 끝이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죽으면 끝이 아닌데 손해볼 일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그 부분이 철저히 검증이 되어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이제 그거를 확신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 이제 환자분 중에 특히 불교 믿는 분이 오시면은 내가 이제 불교니까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줘. 그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상담 마치고 다음에 와서 그때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죽으면 생각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종교가 이래 불교면은 그런 이야기가 통할 수 있겠죠. 또 다르면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죠. 어쨌든 죽으면은 가족한테 많은 영향을 줘요. 가족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겠죠. 자기는 이제 내가 없으시면 편하겠지 하는데 편한 게 아니죠. 그 후회감, 자책감 어떻게 편하게 살겠습니까? 어찌 보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그게 하여튼 그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빠져나가게끔 우리는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네. 정말 아무리 힘든 상황도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예. 그야말로 긍정의 힘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그렇고 저 빅터 프랭클이라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그 유태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네. 이 사람이 한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그 어려운 걸 이제 죽음의 어떤 위험 이런 것도 넘기고 나와서 정신과 의사를 하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 와서 죽고 싶다. 네. 죽고 싶다 했지만 살아서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당신을 죽지 못하게 했습니까? 네. 이래 물어본대요. 그러면 뭐 어머니가 뭐가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뭐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죽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으려는 사람은 그걸 이래 못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이래 보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도와주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주변을 신경 못 쓰고 사는 경우 많이 있는 예, 것 같은데요. 자주 대화도 좀 나눠보려고 해야 되겠고요. 예, 특히 예, 그렇죠. 누군가 그런 마음을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경우가 있으면 말 조심 그 그렇죠. 앞에서는 잘 들어주고. 그럼 이제 요즘 문자 같은 거 보내지 않습니까? 예. 문자 자꾸 보내고, 하여튼 문자를 자꾸 보내고 전화하고, 잘 있냐? 잘 있냐?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아파할 사람 쭉 이름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보는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가까이에 주변 친구분들이나 또 가족들한테 전화 한 통씩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음 테라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 긍정의 기운이 마구마구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박사님 그러시죠?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이렇게 자살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로 강의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몸에서 오는 고통, 마음에서 오는 고통 있겠죠. 네. 그걸 좀 줄이거나 없애는 길.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같이 안 아픈 법. 여러분들 몸 아프면 가족들한테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화도 내고요. 예, 화도 내고 그건 이제 안 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걸 또 느끼셨을 텐데요. 나뿐만 아니라 또 주변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